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기 전 아메리카 대륙에는 세계의 찬란한 문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글 속의 학자 마야, 호수 위의 전사 아즈텍, 황금의 제국 잉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허무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기원전 2000년 멕시코와 과테말라의 열대 밀림, 지금의 중남미 지역에서 태어난 마야는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영의 개념을 발견했으며 5차 17초의 정밀 달력을 만든 수학 천재들이었습니다. 800개 이상의 상형 문자로 역사와 천문을 기록했고 정글 속에는 아직도 존재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도시를 세웠습니다. 전성기 인구는 200만을 넘었으며 티칼과 팔렌케 같은 거대 도시들이 정글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나 900년대부터 반복된 대가뭄과 도시국가 간 내전으로 문명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27년 스페인이 침략했을 때 마야에는 황제도 수도도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국가가 정글 곳곳에 흩어져 내전 상태였고 그로 인해 하나를 무너뜨려도 다음 저항이 시작됐습니다. 완전 정복까지 무려 17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325년 현재의 멕시코시티 지역 호수 위의 인공섬에 세워진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마야가 도시국가라면 아즈텍은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서 인구 30만, 당시 런던의 3배 규모였습니다. 수경재배를 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인신공양과 가혹한 수탈로 주변 부족들의 원한을 쌓아갔습니다. 1519년 코르테스가 508명으로 상륙했을 때 아즈텍의 원한을 품은 부족들이 스페인 편에 섰고 천연두가 먼저 성벽을 넘었습니다. 면역력 없는 아즈텍인들은 속절없이 쓰러지고 황제조차 즉위 80일 만에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드디어 1521년 제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15세기 전성기를 맞은 안데스 산맥의 잉카는 바퀴도 말도 없이 4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놓고 모르타르 없이 쌓은 석벽이 오늘날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이로운 제국이었습니다. 수도 쿠스코의 황금신전 코리칸차는 외벽 전체가 황금판으로 빛났습니다. 이 황금의 소문이 스페인을 불러들였습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가 168명으로 상륙했을 때 잉카는 왕위 계승 내전으로 이미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피사로는 잉카의 새 황제를 기습해 생포합니다. 황제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황금으로 목숨을 엽상했고 잉카인들은 약속을 지키며 스페인에게 황금을 주었지만 스페인의 피사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1533년 황제를 처형합니다. 황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새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총칼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이 가지고 온 천연두는 100년간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 인구의 90%를 지웠고 여기에 주변 부족들의 원한과 왕위를 둘러싼 비극적인 내전이 더해졌습니다. 결국 내부 균열이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었습니다. 제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들이 일군 문명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야어로 속삭이며 웅장한 안데스 산맥의 바람 사이로는 제국의 언어였던 케추아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영을 개념을 임병한 천재들, 거대한 호수 위에 도시를 세운 자들, 산을 깎아 길을 낸 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밀림 속 석조 유적에 새겨져 있고 매일 쓰는 언어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피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긴 기억입니다.